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카페 구석 창가 자리. 김하나는 오랜만에 친구 이민선을 만났다. 민선은 커피잔을 들고 무심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어. 안정적이고 착하고 여자에게 자상해.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소개팅 같은 거 안 해. 민선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래도 내가 만나준다면 내 비밀이 조금은 안전해질지도 모르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칠 뒤 하나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민선의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민선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하나는 짧게 말했다. 그래, 한번 만나볼게. 그녀는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주말 오후, 조용한 레스토랑. 민선이 미리 앉아 있었고 남정수가 들어왔다. 그의 미소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는 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선은 그 모습을 보며 잔을 들었다. 정수 씨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책임감 있고 유머도 있고. 그 말에 정수는 살짝 웃었고 하나는 그 미소가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민선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수가 먼저 연락을 했다. 그날 즐거웠어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한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정수는 진지했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싶어요. 서로를 먼저 알아가고 싶거든요. 그 말은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말이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결혼을 결심한 하나는 시댁에 인사갈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잘해야지, 처음부터 좋은 인상 남겨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테이블 위엔 작은 선물과 정성껏 쓴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인사가 자신을 기다리는 집의 냉기를 풀 수 없다는 걸. 문을 열자마자 묵직한 공기가 밀려왔다. 가부장적인 시부, 묵묵히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시모,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새 아들. 하나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짧게 스쳤을 뿐이었다. 어서 와. 그 말은 따뜻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식탁 위엔 밥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뭔가 이상해. 그날 이후 하나는 결혼을 망설였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따로 살 거야. 형제들도 곧 가정이 생길 거고 당신이 걱정할 일 없게 할게. 그의 말은 믿음처럼 들렸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믿을게요. 그녀의 미소 뒤에서 정수는 아주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거짓의 시작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다.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상견례에는 정수의 부모와 하나의 부모, 그리고 두 사람뿐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두 형제는 바빠서 못 온다는 말 한마디로 빠졌다. 정수의 어머니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냉담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야무지네요. 그 말에 하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런 말 뒤에 숨어있는 온도를 모른 채 그저 예의 바르게 웃는 자신이 어른스러워 보이길 바랐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나는 세상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하객들 사이로 민선의 눈빛이 스쳤다. 하나는 알지 못했지만 민선은 그날의 모든 장면을 눈에 새기고 있었다. 신부의 미소, 신랑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을 빼앗긴 듯 불편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민선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 말 뒤에는 얇게 감춰진 독이 섞여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하나는 작은 선물을 들고 시댁을 찾았다. 하지만 따뜻한 인사는 없었다. 시모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로 말했다. 오느라 수고했어. 그래, 여행은 어땠니? 그녀의 시선은 TV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몰랐다. 시부는 신문을 넘기며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정수는 그 분위기를 모른 척 웃기만 했다. 그날 밤 하나는 작은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인가? 명절 아침, 부엌은 전쟁터였다. 시모와 하나 단둘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기름 냄새, 땀, 그리고 묵묵한 한숨.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시부는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남자들이 이런 거 해본다고 되겠어? 여자는 손이 빠르잖아. 하나는 잠시 멈췄다. 자신의 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손끝에 남은 기름 냄새를 씻어내지 못했다. 며칠 뒤 정수의 동생 창수가 말했다. 형수님, 저 결혼합니다.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 말에 하나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시댁일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수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 미묘한 눈빛을 읽지 못했다. 그날 밤 남자들끼리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차피 시댁일은 형수가 하잖아. 창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에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했다. 이제 동서도 생기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정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대답했다. 글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의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조차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다. 며칠 뒤 셋째 창수의 약혼녀 김연아가 시댁에 인사를 왔다. 하나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김연아는 의자에 앉아 웃으며 차를 받았고 시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연아는 참 예쁘게 생겼네. 그 말에 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자신이 이 집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날 그녀의 미소는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시댁 거실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김연아가 의자에 앉아 시모의 차를 건네받으며 밝게 웃었다. 어머니, 이렇게 직접 차까지 주시다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시모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연아야, 넌 참 예쁘게 말한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문틈 사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하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전을 부치고 있었다. 그때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런 것도 못하면 쓰나. 그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지금의 웃음소리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하나는 작게 속삭였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나는 다를까? 그녀의 눈가에 미세하게 빛이 흔들렸다.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한 하나는 휴대폰을 열어 시댁 단체 카톡방 알림을 꺼버렸다. 그동안 표시 하나로 억지로 예의와 의무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하기 싫었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해. 그녀의 속마음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정수는 출장 준비를 하며 말했다. 이번 주엔 내가 좀 바빠. 집안일은 내가 챙겨줄 수 있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공허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하나는 오랜만에 민선을 만났다. 카페 창가에 앉은 민선은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블라우스,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결혼 생활 어때? 민선이 묻자 하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행복한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 민선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결혼이란 게 그래. 누가 더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지.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하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왜 저 말이 이렇게 불편하지? 테이블 위에 커피잔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때 민선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정수.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서늘해졌다. 정수가 2박 3일 출장을 떠난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TV를 켰다가 다시 껐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으로 향했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집엔 온기가 없었다. 하나는 식탁 위 컵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하루 종일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결혼이 이렇게 고요한 거였나?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창밖엔 도로 위 불빛이 반짝였고 그 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외로움보다 더한 공허를 느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나 씨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가르듯 울렸다. 그녀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쨍그랑 커피가 흘러내리며 바닥을 적셨다. 하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다. 밤거리의 공기가 차가웠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눈앞을 가르고 눈물이 차올랐다. 부디 무사하시길.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다. 병원 응급실 앞. 하나는 허겁지겁 도착했다. 정수와 시부, 두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두 피곤한 얼굴로 아무 말이 없었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부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이 스쳤다. 정수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간병이 문제네. 하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았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이제 또 나겠지. 당연히 나겠지.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하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엔 간병인 교대 확인, 점심엔 병원 전화, 퇴근 후엔 시부의 저녁 식사까지 챙겼다. 하루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시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벽이 생기고 있었다. 회사에서 과장이 말했다. 하나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잠이 좀 부족해서요. 병원 복도에 앉은 그녀의 눈에 김연아가 시모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하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또 나 혼자일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 민선의 말이 다시 울렸다. 결혼이란 건 누가 더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왔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하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희미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다. 그녀는 코끝을 스쳤다. 이건 내 향이 아닌데. 거실 탁자 위엔 정수의 넥타이와 낯선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다. 하나는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가늘고 길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이 집에 다녀갔다. 며칠 뒤 시부의 전화가 왔다. 하나야, 이번 주말엔 좀 와야겠다. 시댁 거실엔 남정수, 큰형 명수, 막내 창수, 그리고 시부가 모여 있었다. 시모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시부가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장기전이다. 하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하는 게 좋겠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하나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간병인은 있으니까 다 같이 돌아가며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명수가 끼어들었다. 남자는 어려워. 엄마 간병 같은 건 며느리가 하는 게 맞지.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역시 이 집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정수는 오늘은 회사 사람들하고 늦게 회식이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 하나는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을 정리했다. 밤 11시가 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는 문득 노트북 화면을 켰다. 정수의 메신저 알림이 뜨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클릭했다. 예약 확정 2인 패키지 제주 프라이빗 리조트. 하나의 손이 굳어졌다. 둘이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정수의 카톡창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선의 이름이 있었다. 대화창 속에는 그날 너무 좋았어. 우리 다음엔 해외로 가자. 라는 문장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하나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민선의 말들이 되살아났다. 결혼이란 건 누가 더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야. 정수 씨는 참 듬직하더라. 그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하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민선 너였구나. 다음 날 하나는 정장을 입고 외출했다. 약속 장소는 민선의 남편 노민호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정수와 민선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건 사실입니까? 직접 보세요. 하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군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숨길 것도 없다. 그날 밤 정수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왜 이렇게 싸늘해?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 떳떳해. 오해하지 마. 그 말에 하나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내일 회사 가서 얘기해보자. 누가 떳떳한지. 정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말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하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꺼풀은 무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창밖엔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 끝내자.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내러 간다. 다음 날 오전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부였다. 하나야, 회사엔 사표 내고 어머니 간병에 전념해야지. 하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그건 어려워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어머니 간병은 다 함께 해야죠. 하지만 시부는 냉정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 정도도 못해? 통화가 끊기고 하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족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지? 오후엔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나씨, 엄마 일은 좀 도와줘야지.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떠넘기는 거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여자는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하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하나는 시모 병실에 들렀다. 시모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엔 김연아가 있었다. 어머니, 제가 국 끓여왔어요. 시모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연아는 참 다정하네. 하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자신을 보자 시모의 표정이 굳었다. 하나야, 사람이 좀 늦었네.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챙겨야지. 며느리라면 당연한 일 아니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확실해. 이 집과 나는 끝이야. 퇴근길에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내일 회사 회의 시간에 잠깐만 와주세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다음 날 민호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회사 회의실로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제 아내와 동료의 불륜 증거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수와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하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정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결과일 뿐이지. 정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냉정하고 확고했다. 며칠 뒤 시모의 병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시부가 말했다. 하나야, 회사도 정리됐겠다. 이제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해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변호사 통해 보낼 서류예요. 저 이혼할 겁니다. 시부가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할 거예요. 남편의 불륜, 시댁의 강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모를 바라봤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지만 전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그녀의 눈에 닿았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듯 했다. 며칠 후 하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번졌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면접 일정 안내 해외지사 인사팀.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나로 돌아갈 시간. 창문 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끝없이 반복되던 희생의 굴레가 그녀의 손끝에서 조용히 끊어지고 있었다.